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드베타 소사토 아스사티 생각은 항상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게 왜 없지 하는 어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 10월 달인가 한번 10월 달 그 집중수행 하고 집에 가서 다음 날인가 이렇게 자선을 뭐 굉장히 좀 막 뭐가 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갔다 와요. 그래서 이제 자선을 하면 이렇게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하여튼 자선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갑자기 이게 알고 하는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알고가 쭉 계속 그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쭉 그냥 그 알고가 되는 거예요. 알고가 쭉 돼가지고 갑자기 스스로가 감동을 해가지고. 법열을 느끼셨구나. 아니 갑자기 눈물이 나. 그렇지, 그 법열이라고요. 법의 희열, 감동. 밖으로 나와서 거실 쪽으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그게 쭉 계속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파까지. 소파에 앉아 있는 것까지. 이게 그 갑자기 이제 막 뭐랄까 흥분이 된다고 할까?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 안 되는 것 같아. 이 다음은 뭐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따마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소파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게 이게 이제 안 떠올라서 우따마 스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제 드렸는데 우따마 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더 막 울음이 크게 나는 거예요, 참. 갑자기 마치 막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이게 우따마 스님이 큰일 난지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 있어요? 막 나한테 알고가 되고 있어요. 막 제가 알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가 되고 있어요. 스님 알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가 막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흥분된 나를 이제 가라앉히려고 이제 우따마 스님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막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닐 거고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 뭐 오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느끼시고 그런데 그거 없어진다는 건 확실하고 이제 알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처나 한 오후 정신 때 안 돼서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또 고민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날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알고가 내가 그 느꼈던 이후에 내 눈물이 이게 완전 번뇌였구나. 이게 엄청난 번뇌였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그걸 번뇌라고 봤다는 건 좀 지혜가 있네. 표현이 그래서 너무 그런가? 그냥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게 번뇌 이게 번뇌였구나. 이게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가슴 답답함이나 막 그게 항상 있었어요. 이게 조금만 뭐 하면은 숨이 잘 이렇게 안 쉬어지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체험 이후에 그 증상이 뭐 100%는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거진 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가슴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올라올 때 그때 그 이어지는 알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쌀띠를 두면 그게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편안해지는 어떤 지금 그런 걸 체험을 했고요. 그게 올해 큰 수확인 것이 아닌가. 사드. 아까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 했었죠. 사티가 사마디의 힘을 풀어준다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마디, 대상 쪽의 사마디,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그 힘을 풀어준다고, 사티가. 아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알고 맞아요. 알고가 풀어준 거 맞아요. 네, 그 확실히 느꼈어요, 그건. 예, 저는 막 그게 이 답답하면 바로 이게 딱 싸띠 하면은 벌써 그게 이렇게 딱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답답함이 오히려 도반이네. 그렇다고 봐요. 답답함을 내가 수행을 모르고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인데 수행을 하니까는 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네, 그래 이제 그런 말씀을 사사나 스님한테 언뜻 드렸더니 평생 싸띠하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맞다. 예,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최근에 든 생각은 나는 평생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거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생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도도 제가 잘 때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우울증 심하게 오셨는데 약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 그냥 알아차림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 그 말씀을 저도 그냥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뭐 저도 오랫동안 그 치료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사나 스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도움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가슴 답답함이나 이런 게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말으라고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오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으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체험자께서 말씀하시니까 딱 그게 막 더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대상이라는 게 이제 깊은 차원에서는 그냥 단지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내가 여기다 붙여놓은 생각, 빤야띠 대상 생각인데 그 생각에 이제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없어지면 물론 그 같이 거기에 동반된 그 느낌도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질 않는다고. 그걸 태국에서는 큰 바위로 풀을 덮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풀이 자라진 않죠. 근데 억눌려 있잖아요. 그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그 바위를 다시 치우면은 거기 또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바른 정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른 정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원점으로 이게 수행이 하면 할수록 이게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 제가 과거에 언어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영어로 치면은 뭐 I am of you are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언어가 숙달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처음에 배웠던 것들, 특히 관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관사, 부정관사. 그러니까 어하고 더거든요. 어떨 때는 어를 써야 하고, 어떨 때는 더를 써야 하고, 어떨 때는 어도 없고 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 프리미티브한 개념인데,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프랑스 할 때도 똑같았고. 그렇듯이 수행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멀리 갈 게 없어요. 그냥 팔 정도? 그냥 대상과 마음.
우리 거사님 그 좀 자극을 받으시라고 아까 그 충청도 그 거사님이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은 그분도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시니까 본인은 버스 운전하면서도 저기 그 운전 밖 시야가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500원짜리도 다 보인다 그거예요. 500원짜리 보이고 100원짜리 그건 내가 못 물어봤네. 그렇지.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약간 좀 보는 마음에 집어넣어서 좀 적용해서 하는 건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 운전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운전하다 보면은 개구리가 뛰쳐나오면 그냥 개구리네 하고 쑥쑥 피해서 간다고. 가를 안 밟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딱 줌 아웃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딱 포착이 돼가 줌인 슉 돼버려가지고 그냥 그 상황만 딱 하고 다시 또 줌 아웃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우리 거사님도 운전하다가 한번 100원짜리를 한번 이제 500원보다 더 나는 10원짜리도 구분할 수 있다. 그 줌인이 정기를 좀 사망을 그분이 500원짜리를 그렇지. 그냥 500원짜리를 그냥 그렇지. 예. 그건 좀더 50원짜리 아닐까 하고 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회장님처럼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은 줌인에서 그냥 탁 포착하고 딱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제가 하나 할게요. 안 그래도 저 거사님 말씀 듣고 저도 저런 일이 좀 얼마 전에 잠깐 있었는데 어떤 거사님? 저는 알고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조금 사띠가 조금 되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양반이 화낼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제 저한테 전달을 했고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분이 실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제 제가 이게 반찬을 이래 드적거리고 있는 중에 화를 확 내는데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도 했지만 그때 이렇게 아무런 옛날에 제가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 보는 듯한 편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지면서 다른 통증까지 착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차를 탔는데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는 아까 그 생각과 그때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임하는 그 선운에 가서도 앉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전화를 할 거다 하고 이러면 그 말에 계속 동요가 되고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걸 하는데 먼저 이야기해도 되고 계속 어떤 결론이 그냥 본인이 하면 하고 계속 그 편안한 마음이 계속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편안한 마음이나 이런 걸 자꾸 이제 체크하러 갈 때 편안한 마음이 돼야 사띠가 제대로 되는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이제 그 마음을 체크할 때 그래야 제대로 된 사띠가 되는구나. 이게 진짜 사띠 그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다르게 돼서 그러니까 통증이 이렇게 보니까 통증이 있고 없고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그게 이해가 생기셨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그것이 그날 이후로 별로 잘 안 되니까.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그날부터는 또 요리도 보고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다시 리턴 투 얼스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가 몰입돼 있는 건데 그래도 그 다음날 되니까 뭐 또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막 들죠. 맹 똑같은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됐는 것뿐이다. 어쩌다가 됐는 것뿐이구나. 그 웃자다 됐지만은 그걸 이제 믿고 가시면 되네. 아 이렇게 했었구나. 그렇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지혜를 갈고 닦는 연마하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 그 사드 좋습니다. 제가 12월 12일 오후에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생애 처음으로 위 내시경을 했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위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와,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정신이 그냥 혼미해지고 그냥 멘탈 붕괴된 어떤 그런 느낌, 내 세계가 그냥 팍 그냥 무너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와 사티 이런 거를 전혀 이제 생각도 안 나고요. 그리고 그때 금방 스님 말씀에서 거기 자극, 와 이렇게 큰 자극이 나에게 오다니 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위암이란 두 글자를 이렇게 거부하고 싶었고. 그래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 내가 이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과보를 이제 받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이 몸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아 돌볼 기회를 이렇게 이 검사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내가 돌볼 기회를 얻었으니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조금 그동안의 방탕한 생활을 좀 많이 좀 이제 그 건전한 생활로 이렇게 바른 생활로 이렇게 이제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 17일 날 이제 그쪽에 검진받은 병원에서 빨리 수술하라고 이제 그쪽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 안 하겠다고 또 내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사방팔방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픈 사람은 난데. 네? 아픈 사람은 난데. 예. 그래가지고 왜 수술 안 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바람에 마음이 좀 많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그 나의 지인들은 나를 이제 걱정해서 좀 이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굳건히 이제 내가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좋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특히 마음 쪽을 더. 예, 너무 큰 자극입니다. 고백합니다. 와, 그런데 사티는 정말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자극이 너무 세구나. 네. 아직 정신을 좀. 그래서 마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을 더 챙겨야 돼. 네. 마음을 챙기는 게 왜 정말 중요한 게 왜냐면 결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내린 선택이 이제 후회가 없어야 하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선택을 내려 수술을 받든 받지 않든 그 후회가 없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는 호랑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거를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예. 지금 내가 그래 가기 전에 더 화끈하게 사틴 한번 더 두고 간다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머리하고 이 안 되죠. 네. 가슴이 일치가 되지가 않네요. 네. 사산 스님한테도 얘기하셨죠?
뭐 어떤 인터뷰를 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회장님께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전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사사라 스님도 이제 경험자시니까. 그리고 유경험자가 하는 게 좀 더 좀 있잖아요. 신백성. 가볍게 가지세요, 마음을.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때 참 생전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참 패닉 상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참 그때 진짜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따로 놀긴 하더라고요.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마하보디 오면 인터뷰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냥 편하게 가야겠다. 그리고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인터뷰가 긴장되긴 해. 저도 그래요. 나도 법문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까 자극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음에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자극이 너무 많다. 이제 사실 그렇게 느꼈던 건 이제 스님께서 그렇게 자극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세상에 자극이 너무 많다. 나는 고요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가장 이제 저한테 큰 변화는 그 고요함이 저한테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제가 그 고요한 마음을 보면서 제가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저도 계속 보려고 매일 수행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제 마음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요함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제 집착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제가 특히나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 그 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대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이제 예전처럼 그거에 막 들뜨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이제 좀 여기를 떠나고 싶다. 도시를 떠나고 싶고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는 걸 떠나서 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스님들께서도 계속 수행이라 함은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마음을 보는 거고 그게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인가 이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마음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을 보는 게 진정한 수행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네,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사실 이제 그 마음은 굉장히 고요해진 건 확실히 제가 수행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화 같은 그 막 불안감들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마음가짐이 바른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걸로 바라보면 그것에 이렇게 끄달려 가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주는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그 선원에 가서 이제 계속 1박 3일이든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수행법이 다르니까 고민은 했어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 수행법을 따라야 되나? 왠지 마하보디 수행을 하면. 거기서 하면 돼. 네. 그랬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 네네.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대상을 보는 걸로 나는 마하보디 셰오민에서 하는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걸 또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아는 마음 하면 결국 열로 온다고. 딴 데 가라고 해도 모든 날 못 간다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양반이 여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마타 수행을 하게 놔둬요. 뭐 굳이 윗바사나 하라고 안 해요. 다 자기 거 박는 거 하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제가 출가했던 절에 이제 태국은 사마타 계열이 강해요. 3개월 안 것 동안 물어본단 말이야. 매일 저녁 인터뷰에 매일 저녁. 매일 저녁. 그러면 인터뷰 내용이 뭐여야 하냐면 그러니까 이미 답정 넣어야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어.
이 배에서 크리스탈 님 있다가 떠야 한다 그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물어봐요. 매일같이. 떴냐 안 떴냐? 떴냐 안 떴냐?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이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알아차림 하고 있다. 이제 한 달간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눈밖에 나. 그 티칭 몽크 눈밖에 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무 편합니다. 사바이. 너무나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 그래? 그래. 아주 좋아. 그렇게 계속해. 이제 타협하는 법을 좀 배운 거지. 수행처 상관없어. 어디 가든 내가 내 거 하면 돼. 인터뷰할 때도 이제 사랑하는 거 들어보고 저 사람 거 따라하고 그냥. 근데 저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보고 알고 그 보고 알고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왜 스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상에서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스님들이 다 일상에 살아야지 왜 그럼 스님들은 저렇게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일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 일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보는 것 이상의 뭔가를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고 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자극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계속 더 알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그냥 이게 내려와서 이게 수행을 하면서 스님들에게 티칭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부분만은 하고 할 시간이 나에겐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장기 수행을 할 수 있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의 챌린지겠지만은 이제 또 그때 가서는 또 생각이 날지 안 날지가 또 봐야겠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그것도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을 보고 바뀌는 마음들도 보고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두.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눈길을 확 끄는 제목이 우울증의 신호. 1번 늦게 일어나 아침 식사를 거른다. 별로 아침 먹기가 싫어. 2번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잠깐 이거 딱 난데? 3번 아침에 첫 번째로 핸드폰을 찾는다. 완전 난데? 근데 4번서부터 조금 그래. 기분 변화가 심하다. 이렇구나.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티라면 기억력이 더 좋아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까 500원짜리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운전하다가. 지속적인 좌절감과 피로를 느낀다. 그치? 생각을 너무 믿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2번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아까 스님들 출가를 했는데 스님들 일상에서 할 수 있으면 왜 다 출가하지? 일상 그냥 살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없다. 우울증에서 말하는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뭔가 재밌는 일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재밌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고. 이게 달라요. 스님들이 말하는 일상이 재미가 없다 이거는 원래 애초에 얘는 재미가 있고 말고 할 거리가 없는 것들이요. 그 실체를 봤다 그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재미있을 거리도 없고 재미없을 거리도 없는 간데 아 내가 여기다가 지지고 볶고 했구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재미있어 재미를 갖다가 부여를 하고 자극을 주고 또 내가 준 자극을 또 내가 또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라는 해석이 다른 거죠. 말은 어렵지만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대상과 마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상 쪽에 지금 그 재미가 없는 걸 말하는 거고 대상과 함께 결합한 스님이 말하는 것이 마음 쪽을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이게 참 어떻게 만병통치하게 해요. 만능이야 만능. 왜냐면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항상 뒤에 있어. 뭘 해도.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구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상경 아시죠? 들어보셨죠? 제목이라도. 길상경에 보면은 이제 아세와나짜 발라나 그러니까 슬기로운 현명한 지혜로운 자를 사귀고 지혜롭지 않은 자를 멀리하는 것이 길상이다. 이런 식으로 쭈쭈쭈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은 자신의 처자식을 잘 보살피고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 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자들 분들에게 해주신 법문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수행에 관련된 것들, 뭐 용맹정진하는 것도 길상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이제 제가자들 이거 처음 듣게는 아 제가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그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서 삿띠를 두는 것이 길상이구나. 이렇게 와닿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지금 뭐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그 부양해야 할 가족을 그냥 내팽개치고 수행을 한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건 아까 도원 스님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먼저 해결하면서 그 속에서도 알아차림만 가볍게 그냥 하나 딱 스포이드 한 방울처럼 떨어뜨리면 된다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출세간이고 세간이고 이제 스님이고 출가자고 제가자고 그런 구분이 이제 불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게 출가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출가한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몸이 출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출가. 출가 참 함자도 참 잘 지었어요. 출가 집을 떠난다. 그 집이 가래거든요. 이 수행 용어에서는 가래를 말해 가래. 부처님이 비유법에 가래를 집을 갖다가 가래라고 하셨어요.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것, 잡고 싶어하는 것, 끄집어내는 성질. 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환호를 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해. 근데 만들어낸 게 불분명해. 뭔가 막 불확실해. 그러면 공포감을 또 느껴. 그 가래가 또 공포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유명한 그 부처님 그 개송이 그 있죠. 가래 집 짓는 자여 내 너를 보았으니 넌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가래를 봤다 그거예요. 가래가 하는 일을. 그래서 출가. 집에서 나왔다. 내가 삿띠를 두고 지혜가 있으면 그게 출가자예요. 마음이 출가.